여인수를 A11을 택해야 돼요. 두 번째 A12가 나왔다 하면은 또 거기다 여인수 A12를 택하고 그 다음에 A13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되는 여인수 A13을 하면 돼요. 연습을 여러분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 슬라이드 8은 다 끝이 났고 또 슬라이드 9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9에 보면은 크레이머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에 그 답을 찾아라 할 때 X, Y, Z를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 그래도 역행렬에 비하면은 행렬식 계산이 편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행렬식 한번 계산하고 X1 물었을 때는 B의 값을 첫 번째 위치에 집어넣고 행렬식 또 한번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Y를 물었다 할 때는 전체 행렬식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두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에다가 놓고 또 행렬식 계산하면 돼요. 또 Z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역시 밑에는 분모는 똑같아요. 분자의 행렬식 구할 때 그 오른쪽에 B 값을 세 번째 L에다 두고 한다는 거. 그래서 꼭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슬라이드 10하고 11을 한 다음에 투입 산출 모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그 10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기 때문에 find the adjoint of matrix A라 되어 있어요. A의 adjoint. adjoint 하는 말이 이제 수반 행렬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수반 행렬을 구하라. 수반 행렬. adjoint는 수반 행렬입니다. 수반 행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여인수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인수는 영어로 코팩터 그래요.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전치를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인수를 한 번 더 복습할 겸 해서 먼저 한 학생이 나와서 여인수만 한번 계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혹시 여러 가지 한 기억나나요? 없으면 임의로 또 아주 선생님이 랜덤하게 또 시킬 텐데 혹시 기억 못하면 우리 김영균 학생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 김영균 학생부터 할 텐데 여인수는 몇 번 계산했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적어봅시다. A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 하게 되면은 A가 1, 2, 3, 4, 5, 6, 3, 1,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문제 뜻은 뭐냐면은 수반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다고 그랬죠. A 플러스로 한다고. 또는 다른 책에는 보면은 이렇게 선택도 있어요. 그죠? A 플러스나 그 다음에 adjoint ADJ만 제가 해도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면은 수반 행렬로. 수반 행렬로 이미 선배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죠? 수반 행렬. 어디 수반됐다. 자, 이것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의 IJ에다가 요걸 다 계산해서 나오는 행렬에 전치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전치시킨다 하는 말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전치했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I행을 뭘로 보냈다는 거죠? 하면 I열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1행을 1열로, 2행을 2열로 그것이 바로 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A의 IJ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여인수라고 해요. 여인수.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cofact. 그죠? cofact. coefact라 그래요. 수반 행렬은 adjoint matrix라 그러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복수 한 번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여인수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I 플러스 J에다가 MIJ로. 그죠? MIJ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마이너라 그래요. 마이너. 그리고 우리말 하면은 소행렬식. 좀 작은 행렬식이다. 왜 작게 됐죠? I 번째니까 J 번째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여러분들이 지난번 약속했었어요. 주말에 다 복습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지킨 걸로 생각하고 우리 김민균 학생이 나와서 이제 A의 11부터 해서 큰 A의 11부터 해서 어디까지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3의 3까지 9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기말은 훨씬 어렵다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도 돼요. 패스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론표 안 가져온 친구라든지 패스하는 친구는 우리가 파악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F가 됐다면 F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맺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럼 구제해야죠. 그죠? 당연히 그죠? 구제해야 될 친구는 D를 줘서 구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김민균 학생 한번 나와서 이미 식을 다 적어놨는데 A 원원 한번 시도해 볼랍니까?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넘길랍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박종성 학생이 나와서 한번 해보죠. A의 원론. 자, 개념 다 적었어요. A의 원론은 마이너스 1의 1 더하기 1승입니다. M 원론 어떻게 구하죠? 하면은 첫 번째를 빼고 남은 거 요거 있죠? 여기 행렬식 구하는 거예요. 1, 1만 하면 돼요? 아니, 이제 다 해야죠. 1부터 9개를. 그죠? 천천히 해요. 우리 김민환 선수 꼭 집어서 복습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문제 풀 때 다 연결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꾸 밀릴수록 또 하기 싫게 돼요. 그죠? 주식에서 돈 잃는 사람도 많이 잃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조금 이럴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만 워낙 많이 잃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역행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행렬식, 소행렬식. 그 다음에는 여인수. 그 다음에는 수반행렬.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말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부호예요. 그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이다. 양수죠. 그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이다. 음수죠. 부호 때문에 틀리면 답이 다 틀려버려요. 그죠? 다시 얘기 행렬에 대한 문제는 부분 점수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제가 큰 문제고 다섯 가지 소문제로 문다 그랬어요. 그죠? AX는 B로 표시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계산 실수가 봐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 여인수 9개 중에서 3개 맞았으니까 3분의 1점 줘야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X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죠? 실수 없이. 우리 지난번에 학생들 나와서 할 때 실수 우리 많이 봤죠? 네, 실수 있어요. 원리는 다 알지만은 실제 적용할 때. 그죠? 요건 여러분들이 워낙 또 열심히 하고 또 녹화된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96년 대비 지금은 평균이 74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평균이. 엄청나요. 그죠? 96년대 평균 60 몇 점이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말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말은 비중이 더 셉니다. 40%. 중간은 30%. 그죠? 그래서 집에서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고. 자리를 조금 이제 미리 배정을 잘 못했네. 그죠? 그렇지만은 관계없어요. 이제 우리 오른쪽, 이쪽을 다 알았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우리 지난 몇 번 적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 모자는 여기다 또 적어요. 편하게. 네. 자, 그래도 3 곱하기 3 내는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제가 만약 시험에 4 곱하기 4를 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그걸 몇 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네. 예전 우리 대학교도 뭘 냈다 그랬죠? 교수님이 채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 곱하기 5. 끝이 확실히 구별돼. 그죠? 3번에는 거의 답이 100질 것이고. 그죠? 3번에는 좀 시도하다 말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 굉장히 빨리 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호를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보통 저렇게 이제 암산하다가 많이 틀려요. 하다 보면은 그냥 급하게 하다 부호가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저 이성준 학생, 그 답이 맞나 확인 빨리 해줘요. 네. 본인 다 한 것이네. 이제 전부 다 각자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느새 벌써 5월 중순이 이미 다 돼가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확인해봐요. 답이 다 맞는지.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학생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죠? 수반 행렬 한번 적어보죠. A 플러스. 수반 행렬 때 또 말했죠? 이 구했는 여인수 행렬을 전체시킨다 말을 했어요. 그죠? 우리 학생이. 우리 학생이.
답 체크하는 겸에 요거 한번 답 맞춰보죠. A 플러스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는 A 플러스 약속했습니다. 알겠죠? 그죠? A 플러스로. 다른 책에는 어더 조인트 오브 A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A 플러스로 편하게 해요. 자,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이 여인수 행렬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여인수 행렬을 전치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 말은 일행에 가야 될 값들 어디다 적어야 돼요? 1열에다가. 알겠죠? 그죠? 잘 기억해야 돼요. 2행에 가야 될 값들을 2열에다가. 맞죠? 그죠? 3행에 가야 될 값들을 3열에다가. 자, 우리 이제, 유경련 학생. 제대로 풀었나요? 역대 제일 쉬운 검토예요. 그죠? 제대로 풀었어요.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라 그랬죠? 여인수 행렬. 수반 행렬. 이해됐죠? 그죠? 수반 행렬입니다. 수반 행렬. A 플러스는 수반 행렬. 자, 수반 행렬 다시 말해 봅시다.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을 전치시켜서 얻은 것이다. 이야기 됐죠? 여인수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에다가 MIJ를 곱하더라. 또 물어봅니다. MIJ 어떻게 구하죠? I행과 J를 빼고 남아있는 것의 행렬식이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끝에 이제 뒤로 넘겨보죠. 마지막 슬라이드 11. 이제 A 인버스를 구하라 하는 말은 자, 우리 또 그 다음 학생이 나와서 해볼 텐데 A 인버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오늘 이제 모처럼 주말 보냈기 때문에 A 인버스 어떻게 구하자면은 행렬 직분의 뭐죠? 수반 행렬.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게 바로 역행렬이에요. 그죠? 역행렬 구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했죠? 그래서 행렬 직분의 수반 행렬. 이미 수반 행렬 벌써 구해놨습니다. 그죠? 또 행렬식도 이미 지난 시간에 그 example 2 슬라이드 어디죠? 슬라이드 뭐 여기는 특별하지 이거 구하진 않았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김재현 학생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미 몇 번 해봤지만은 그때 수업 안 들은 친구 위해서 행렬식 한번 계산해 줍시다. A의 행렬식이 뭔지. 자, 이거 제가 다 지울게요. 이거 다 이용해서 우리 뭘 만들었죠? 이미 벌써 수반 행렬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의 행렬식만 한번 구해봅시다. A의 행렬식만. 자, 우리 학생이 나와서 여기다가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A 행렬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저 김지현 학생 나와서 한번 해보죠. 행렬식 구할 때 하는 전개를 무슨 전개라 그러죠? 네, 라플라스 전개. 라플라스 전개. 한 줄이든 한 열 자기 편한 거 택하면 돼요. 저기는 보니까 뭐 편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영이 별로 없으니까. 자, 우리 김지현 학생 나와서 자기가 열심히 연습에 습관 안 돼 있으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그죠? 언제 해야 되겠지. 하다 보면은 어린이날도 지나고 주말도 지나고 언제 해야 되겠지. 6월이 되고 결국은 기말 시험 되면 다음에 더 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안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한 페이지 뭐 복습 안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이제 뭐 한 50페이지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요. 김전 학생 지난번에 몇 번 했고 김전 학생을 지난 시간에 예비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해요. 나와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자, 라플라스 전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외우는 방법이 뭐죠? 일단 원소를 다 적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원소를 다 적어요. 자, 우리 학생 일단 어느 줄을 택하기로 했나요? 저기에서. 여기서 뭘 택하기로 했어요? 첫째 줄. 이제 그런 시간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요거 첫 줄 하기로 했나요? 첫째 행? 요걸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제일 확실하려면은 1, 2, 3을 한번 적어봐요. 1, 2, 3을.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해요. 내가 택하기로 했다. 원소 반드시 택해야 되죠. 맞죠? 그죠? 그래서 1하고 좀 띄워서 2도 적어놓고 또 띄워 3도 적어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앞에 학생이 열심히 그냥 내가 지워서 미안하지만 이제 A의 원원하고 맞죠? 여인수. 또 뭘 구해야 돼요? A의 원투. 그것도 뭘 구하면 돼요? A 원쓰리. 끝이에요. 행렬 굉장히 간단. 그래서 크레임 없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죠? 크레임 없이 역행렬 구하지 않고도 바로 답을 2개 행렬식만으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은 뭐 거의 암산해 버렸어요. 그죠? 앞에 안 지웠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이제 해놓은 걸 지워버렸으니까.
행렬식에 대한 문제, 역행렬에 대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계산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계산 실수. 어떤 학생 따지러 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냐고. 그죠? 선생님 별 붙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 행렬식 답 맞았나요? 마이너스 9. 맞았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 학생 역행렬 한번 계산합시다. 우리 강명구 학생 나와서 역행렬 쓰면 돼요. 그냥 행렬식분에 지금 수반행렬 다 적어놨죠. 그죠? 네, 한번 적어봅시다. 노성 연구실에 가서 네. 선생님 옆에 보면은 네. 그 조그마한 서랍장 있지? 그 옆에 수학의 미분 파트 안 가져왔다. 갖고 온나? 너 어디? 여기요? 강의야. 너 어딘지 알지? 네네. 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 박스 있잖아. 작은 거 몇 개 있지? 그 옆에 딱 꽂아놨지? 그거 뽑으면 돼. 그래. 미분 파트 가져오너라. 천천히 해요. 네. 서두르지 말고. 네, 다 했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학생, 요 답, 그쪽 들어가요. 그때 다 맞았나요? 우리 시험 때는 굳이 더하기 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네, 더하기는 쓰지 맙시다. 네, 더하기는 거의 더하기 쓰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답이에요. 그죠? 각자, 지금부터 시간 한 3분 줄 테니 자기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하세요. 알겠죠? 그죠? 연구해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AX는 B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은 역행렬이 존재한다. X가 어떻게 되죠? A 역행렬에다 B를 곱하는 거예요. 언제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B가 있으면 B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역행렬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풀으라 그래. 그때 푸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줬잖아요. 가우스 졸단 방식이다. 그죠? 제가 가우스 졸단 방식 풀어도 할 때 여러분들 모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얘기했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할 때 푸는 방식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요? 가우스 졸단. 가우스 졸단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이하로. 그죠?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 행연산. 이제 다 이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제가 큰 틀을 다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 96년을 거꾸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강의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한 3번 듣고 4번째 들은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영수학은 우리 경영학과에 그때는 거의 어려운 과목으로 돼 있었죠. 알겠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이걸 푸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나중에 어디에 쓰이죠? 하면은 선형계획법 할 때. 그죠? 선형계획법 할 때 그때 쓰는 경우죠. 여러분 선형계획법 기억납니까? 자, 다시 보게 되면 maximize px. 기억나죠? 그죠? 제품 2개 만들 때 각각의 가격을 고려할 때 이윤을 최대화하겠다. 그죠? 매출을 최대화하겠다. 왜 최대화 못합니까? 자원의 제약 때문에. 자원의 제약을 쓰는 경우죠. 어떻게 쓰죠? AX는 B보다 적거나 같다. 그죠? 이거 풀 수 있다 하면은 요 문제 변형해서 풀 수 있죠. 뭐보다 적다 하는 말 어떤 값을 대주면은 등호가 돼버리죠. 그죠? 등호를 풀 줄 안다 그러면 저 아이디어 쓸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원래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은 이것이 뭐라 그랬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선형계획법이에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죠? 선형계획법 형태 바로 저거예요. 맥시마이즈 이익. 이익을 무제한 늘릴 수 없다. 왜? 제약 조건 때문에. 그래서 AX는 B보다 적거나 같다. 말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 3개나 뭐가 되어서 하나는 노동. 그죠? 하나는 뭐 자본. 하나는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딱 주면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음수 되나요? 마이너스 2개 만들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만들든지 만들든지.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운,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선형계획법까지는. 그죠?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안 듣는 친구 있지만은 블랙보드에 다 올려놨는데 회기 모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순서를 끝에 두 챕터 바꾸어가 회기 모형은 빼고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에.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이것을 할 줄 알아야만 여기에 적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 부분도 참고로 좀 적어 놓죠.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역행률 구하는 게 우리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목적지는 뭡니까? 하면은 AX는 B에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또 밑에 하나 적어 놔야죠.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우스 졸단 방식으로. 그죠? 가우스 졸단 방식으로 푼다는 거. 가우스 졸단은 뭘 이용해서 풉니까? 이하로를 이용해서. 이하로의 세 가지 원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이하로의 세 가지 원칙. 이태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되죠. 또 뭐 있어요? 행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양변에. 그렇죠. 어려운 거지. 먼저 얘기하네. 그죠? 변화시키는 행은 절대 손대지 말고 다른 행의 어떤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 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전우희 학생이 과연 내하고 같이 앉았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전우희 학생이 마지막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학생이 틀린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는 행을 바꾼다. 그 다음에는 변화를 주려는 행은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다른 행에다 곱하거나 나누어서 더하거나 뺀다. 돼요. 그죠? 그럼 또 하나 뭐 있죠? 이태원을 나무랐지만 막상 해보니까 태훈이한테 때 미안하다 얘기해 보세요. 미안하긴 한데. 그렇죠. 자, 지금 아이디어는 왜 필요하냐면은 왜 필요하죠? 처음에 1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죠. 왜냐면 에슬론 폼 만들고 하니까 얘가 1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1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뭐 이상훈 학생이 이제 마무리하죠. 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양변, 그걸 얘기했네. 그냥 그걸 어렵게 얘기했네. 그죠? 좋아요. 하여튼 이제 그 이해는 됐죠? 그래서 이것이 5가 아니고 만약에 1이면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5라면은 1을 만들. 우리 기본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면은 내가 잘했나는 건 이렇게 들어가면 다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식은 3개인데 여기서 0이 끝나버렸다 하도 우리 이제 쓰는 방법을 알죠? 왼쪽은 다 0인데 오른쪽이 0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불능. 그죠? 풀 수 없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왼쪽도 0, 오른쪽이 다면은 어떻게 돼? 부정. 자,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우고. 여러분, 제가 숙제 낸 거 혹시 블랙보드에 누가 봤나요? 누가 한번 그 숙제, 우리 박주환 학생 숙제 뭔지 알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렇죠. 언제까지 돼야 돼요? 맞아요. 오늘 제가 정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중에서 문제를 잘하면 우리가 뽑아가지고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점수를 몇 점을 주는 게 좋은지 제가 참고로 예전 통계할 경우는 문제가 선택이 됐다. 3점을 줘요. 3점이 큰 겁니다.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냈지만 선택되지는 못했어요. 우수한 문제지만은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그래도 안타까워서 1점은 주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명을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채택되면 제가 6문제 내니까 다 채택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끝나고 우리 이 점은 좀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는 그거 한번 토의합시다. 그죠? 그래서 한 문제당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주면 좋은 것인지. 그런데 자기 문제가 나와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건 내가 나온 문제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 우리 실수해버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3문제만 내면 돼요. 3문제 가지고 풀이와 답까지 해서 중간 시험 때 왜 제가 숙제를 냈느냐. 중간 시험 때 냈는 문제를 기말에 냅니다. 중간 시험 때 안 나왔지만 함수만 다르게 갖고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직선 갖고 배웠죠. 직선으로 해서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직선을 하지 않고 다른 함수를 할 수 있겠죠? 다른 함수를 해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는 드렸어요. 이제 우리 안 한 문제가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우리 복학생 군에 예비군 훈련한 친구들 때문에 그때 안 했는데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 슬라이드 6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투입 산출 분석이에요. 투입 산출 분석. 투입 산출 분석. 자, 그래가지고 투입 산출 분석인데 제가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미국 얼마나 경제가 복잡하겠어요. 이 문제는 좀 단순하게 그냥 산업이 2개밖에 없다 가정합시다. 얼마나 많은 산업이 있겠어요, 그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2개만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산업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산업에 나온 아웃풋을 두 번째 산업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 표에 있는 건 다음 잠깐 이따 보기로 하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 행위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최종 수요가 원래 값에서 변했을 때 그때 또 아웃풋 행위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수요가 변한 것을 충족시키려면은 인풋을 얼마나 더 변화시켜야 되는지, 크게 3가지 파트예요. 여러분 넘겨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7에 테이블 2를 한번 봅시다. 테이블 2. 자, 테이블 2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그 제일 우편에 그로스 아웃풋이 있습니다. 산업은 크게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인더스트리 1하고 2가 있는데 첫 번째 산업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총 1200입니다. 그죠? 표를 보면은. 두 번째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1500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인더스트리 1에서 1200을 다시 한번 아웃풋을 분해해서 보니까 240과 750과 210이 있잖아요. 첫 번째 줄을 보면은. 240은 뭐냐면은 아웃풋을 내가 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산업을 위해서 또 쓰는 부분 240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0은 다른 산업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도 합하면 좀 남는 양이 210이죠. 210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산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게라든지, 그죠? 또는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값이 얼마냐면 210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한번 봅시다. 세로로 보니까 산업 1에 대해 240, 720, 240 이거 다 합하면 당연히 1200 돼야 돼요. 맞죠? 그죠? 당연히 1200 돼야 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인더스트리 1을 만들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1에서 오는 것도 있고 2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프라이머리 인풋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인풋은 주로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노동이라든지, 그죠? 노동이 필요하지 않아. 딴 사람 인풋도 필요하지. 노동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우리 아까 전에 얘기 말했던 뭐 원재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어요. 그 나타내면은 크게 X1하고 X2가 있는데, 그죠? X1, X2.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인더스트리, 첫 번째 인더스트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두 번째 인더스트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X1, X2로 하겠어요. 그죠? X1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은 우리가 첫 번째 거를 다 더하면은 총 얼마냐면은 1200이에요. 그죠? 1200 중에서 제가 일단 쓰고 얘기할게요. 1200 중에서 240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을 보면은 1500 중에서 750,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파이널 디맨더 210. 또 밑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200 중에서 720, 그 다음에 1500 중에서 450, 그 다음에는 330. 우선 이 2가지 식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자, X1은 뭘 의미하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산업에서 나온 아웃풋이에요. 여기서 나온 아웃풋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산업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다 쓰진 않고 세로로 합했는 1200 중에서 240만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이 만들어진 것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총합 두 번째 1500 중에서 750만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파이널 디맨드. 그죠? 아까 이 디맨드는 뭐라 그랬죠? 가게라든지 또는 정부에 또는 수출에 사용되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두 번째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을 여러분 식을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산업 간의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산업 연관표라 그래요. 산업 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럼 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 행렬을 배웠으니까 행렬 한번 써볼게요. 왼편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1, X2로. 그죠? 그 다음 오른쪽도 X1, X2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200분의 240, 1500분의 750, 그 다음에 1200분의 720, 그 다음에 1500분의 450 하고 여기에 다시 X1, X2가 오고 그 다음에 파이널 디맨드가 210, 330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얘를 우리가 X라고 하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X가 되고 이것은 D가 돼요. 그래서 레온티에프가 제시했는 유명한 모델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X는 AX 더하기 D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럼 핵심은 뭐겠어요? X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X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결국에는 얼마 생산해야 되는 걸 찾는 거죠. 맞죠? 그죠? 이런 표를 우리가 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 X를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빼서 X-AX 더하기는 X-AX를 D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편의상 A가 지금 2 곱하기 2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X는 2 곱하기 1이죠. 그죠? 그럼 얘도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지금 2 곱하기 1이에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요 X라고 한 것이나 내가 I를 붙여가 이렇게 하나 값은 똑같아요. I는 쉽게 말하면 항등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요것도 역시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1을 만들면은 결과는 똑같이 2 곱하기 1이 되는데 왜 I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그 이유를 곧좀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적게 되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차원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I-A의 X는 이제 D가 됐어요. 우리가 방금 연습했습니다. 만약에 I-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X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우리 방금 공부했죠. AX는 B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돼? I-A에다가 어떻게 되죠? 역행렬에다 D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각 산업별로 얼마 생산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되고, 그래서 이 특히 중요한 A를 우리가 요 A를 우리가 바로 인풋, 아웃풋 행렬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예요. 인풋, 아웃풋 행렬. 이걸 여러분 제가 한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예.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이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업이 존재하겠어요. 그죠? 정과하게 산업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경우죠. 이 산업에 나온 것은 이 산업에 요만큼 쓰이고 그 남은 부분은 얼마가 되고. 그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기말에는 막 낼 것이 너무 많아요. 선행계획법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죠? 결국은 우리 골라서 내겠지만은, 그죠? 문제는 제가 6개 정도 낸다고 이미 다 말했어요. 네. 큰 6개 속에 또 작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두개 방정식에서 210과 330
그러니까 최종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1200이나 15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 210과 330을 저것도 1200이나 15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표를 보면은 인더스트리 1을 한번 잘 봐요. 인더스트리 1은 보면은 1200이 240, 721 비율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근데 파이널 디맨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제일 윗단계만 본다 그러면은 왜 비율이 중요하냐면은 X1은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X1 나온 것 중에서 이만큼 비율이 사용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산업 1에서 나온 전체 산출물 중에서 그게 다시 인더스트리 1에 쓰이고 인더스트리 2에 쓰이고 나머지 남은 분량들이 파이널 디맨드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과 750과 210을 전체 더해야 1200이 되는 것처럼 저거 역시도 1200으로 그게 왜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거는 보면은 분모가 1200에 대해서 따져주는 거죠. 맞죠? 그죠? 1200을 총 봤을 때 240이 나갔잖아요. 여기 분모가 1200이 아니라 이거는 두 번째에 대해서 1500 중에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X1, X2 얼마를 생산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뭔지는 모르도 파이널 디맨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 자체에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요게 만약 1200, 1200 이렇게 비율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 학생 또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죠? 지금 요 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인더스트리의 총 합이 1200이제 1200으로 안 적혀 있지만 다 다음 1200이 돼요. 그 중에서 240만큼 그 비율만큼은 그냥 다시 우리가 X1 만들게 쓰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X1이 인더스트리 1의 수요. X1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인더스트리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생산량이 정해져야만 어떻게 되죠? 그중에 얼마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X1을 내가 생산하기 위해서 가만히 아직 X1의 값을 몰라요. 맞죠? 모르죠? 근데 X1을 생산했다고 가정할 때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런 비율로 다시 X1이 자기가 만든 중에 일부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 보니까 X도 아직 몰라요. 그치? 키가 뭐냐면은 X와 X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원하냐면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생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파이널 수율을 더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240으로 늘리자. 얘는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럴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X1, X는 우리가 순수하게 생산해야 되는 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말하면 인더스트리 1에서 생산된 양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인더스트리 1에서 생산된 양이다. 근데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값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봅시다. 여기 생산해야 되는 양은 뭔지는 몰라도 나왔는 양 중에서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1200분이 요만큼 쓰고 여기는 분모 다르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다음 산업에서 생산된 것 중에 요만큼 쓰고 맞죠? 그죠? 그리고 또 총 생산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첫 번째 산업에서 두 번째 산업에서 나머지 남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디맨드, 파이널 디맨드를 간주해버리는 경우죠.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기본 형태예요. 이제 제가 선형계획법 배울 때도 왜 이런 형태 해야 됩니까? 그 형태대로 알고리즘이 개발된 거예요. 다르게 풀어도 물론 되기는 돼요. 그 형태로 풀었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뭘로 했죠 하면은 테이블을 표에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바로 유추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사실 유추해서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저런 유추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인풋 아웃풋 행렬을 구하라 돼 있어요. 이 인풋 아웃풋 행렬은 이게 바로 답인데 이거는 절대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산업 간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최종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알겠어요? A는 절대 변하지. 근데 A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때는 이걸 식을 다시 쓸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표를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A 만드는 법만 연구해 놓는 거예요.
그럼 A 만드는 법 다시 한번 봅시다. 표를 다시 보게 되면 어때요? 첫 번째 산업을 다 더한 1200 중에서 240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제가 세 문제 주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이런 관계식 필요 없이 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경우죠. 인더스트리 1을 가만히 봤더니만, 그죠? 프라이머리 인풋 고민할 필요 없죠. 왜? 프라이머리 인풋은 또 다른 문제로 또 물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 행렬은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죠. 그래서 표를 딱 보는 순간에 세로줄 총 1200 중에서 첫 번째가 240, 720 맞죠?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총 1500 중에서 이렇게 해서 표를 보고 바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죠.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인풋, 아웃풋 행렬이 꼭 이렇다 볼 수 있냐?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 또 다를 수 있죠. 그건 우리가 그 다음 문제고, 이 상태라 그러면은 인풋, 아웃풋 행렬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B번 한번 봅시다. B번. 자, 이제 B번을 보니까 뭐로 돼 있죠? 파이널 디맨드가 변했잖아요. 변한 거 한번 적어 봅시다. 파이널 디맨드가 첫 번째 산업에 대해서는 210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냐 하고 보니까 얼마죠? 한번 312로 변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은 오히려 줄었네요. 얼마냐 하면은 299가 이래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묻냐 하면은 이제 최종 수요가 이렇게 변했을 경우에,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행렬을 구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쓴 식은 사실은 문제 푸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는 우리가 전혀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표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요 형태는 우리가 계속 유지되니까 여러분 요 패턴은 요 마지막 요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은 경우죠. 알겠죠?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접이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원리가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알겠죠? 비록 뒤에 안에 내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수업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론 설명하느라 1시간 다 보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더니만 이겁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게 필요한 경우죠. X는 I-A 인버스의 D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려면 첫째 A를 모르면 못 하잖아요. A를 만드는 법을 표를 갖고 만드는 법을 그걸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뭐예요? D가 바뀌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D'를 그냥 써봐야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D를 새로운 D가 바뀌었으면 X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푸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요 위에 부분은 지우고 이제 요거 좀 복잡하지만은 이제 누가 나와서 뭘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I-A의 인버스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죠?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 이 파트 지울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으로 다 이해됐으니까. 자, 여러분 X1, X2를 이제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D도 미리 적을게요. 자, 요 D를, 새로운 D를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풀기 다시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값이 얼마나 돼 있죠? 300 얼마요? 12고 두 번째 얼마였습니까? 299. 미리 적어 놓읍시다. 299. 자, 제가 새로 설명합니다. X가 뭐라 그랬죠? 아웃풋. 그죠? X1은 첫 번째 산업에서 나오는 아웃풋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X2는 두 번째 산업에서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자, 이제 누가 나와서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좀 힘들겠지만 I-A의 인버스를 이제 구하는 거. 우리 몇 번 연습했으니까 요거 이제 구하는 게 우리 학생이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죠? 자, 우리 그 옆에 학생. 우리 이제 김민철 학생 다음에 이제 이름표 지나게 안 오면 이제 두 번 우리 김민철 학생 나와서 뭘 하냐면 이게 바로 A예요. 그럼 I에서 A 뺀다 하는 말은 I가 뭐죠? I는 항등행렬. 굳이 쓰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맞춰야 되니까 1, 0, 0, 1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맞죠? 그죠? 그리고 A는 뭐죠? A는 요가 그냥 쓴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나와서 앞에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역행렬 구하는 거예요. I-A를 구하고 거기에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그죠? 자, 우리 한번 나와서 한번 학생 해보죠. 예.
여러분 요 이퀘이션을 잘 배워둬야 돼. 알겠죠? 이거 모르면 다시 저렇게 또 다시 유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i-a 인버스 d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생 쉽게 뭘 하냐면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침착하게 학생이 먼저 1번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i-a 하면 뭐가 되는지부터 위에 딱 적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역행렬 구합시다. 여러분 각자 해봐요. 각자. 제가 재무관리라든지 여러 파트에 많은 예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학에 다룬 엄청 많은 문제를 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딴 과목 배울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제가 우리 지난 중간 시험 때도 연금인데, 그죠? 그냥 20년 뒤에가 막 그냥 나누기 20하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맞네. i-a. 왜? 여러분, i는 수시로 변합니다. a가 3 곱하기 3이 되면 i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레온 TF의 인풋, 아웃풋 모델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나라나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각 나라의 산업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중요하겠죠. 그죠? 서비스 산업에 나 아웃풋은 보니까 광업에 또는 농업에 얼마나 쓰인다든지 그걸 할 수 있죠. 자, 우리 학생이 잘해서 그 역행렬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 영어는 좀 지우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좀 더 분수를 좀 더 심플리파이 할 수 있나 혹시요? 그래 역행렬 구할 때 편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죠? 자기 이제 요령이니까. 이게 자기가 연습 많이 한 친구는 요령이 생기는 경우죠. 해보니까. 그렇죠. 저 잘했네 벌써 5분의 4. 맞죠? 그죠? 값을 다 끌고 나면 복잡하잖아요. 자, 이제. 우선 이제 갈로 치고, 그죠? 그곳에 역행렬 맞나요? 지금 우리 학생 열심히 한 거는 i-a인가요? 아니면 i-a 인버스인가요? 그럼 다 적어야죠. i-a. 그럼 좋아요.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여기 지울게. 우리 학생 잘 옮겨놨으니까, 이거 다 지웁니다. 여기다 우리 학생 이제 글씨 좀 작게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해줘요. 2 곱하기 2는 우리 고등학교만 했으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이것도 꼭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역시 행렬수 똑같이 전개하면 돼요. 원수 2개 빼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 하나 빼고 하나 빼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쓰면 되죠. 이런 공식에도 관계없죠. 공식에도 관계없고요.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고 빼도 관계없고, 그죠? 아니면 이제 나는 행렬식 원리 또 쓰겠다. 또 하면 되죠. 한 줄에 대가 원수 2개 뽑고 여의수 2개 하면 되는 경우. 그죠? 자, 우리 학생 하는 거 역행렬로 잘 구하면 돼요. 역행렬 어떻게 되는지만. 이 곱하기 2까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쓰는 공식 이용해도 제가 봐드려요. 그죠? 근데 3 곱하기 3일 때는 반드시 그 원리에 따라 풀어야 돼. 그것밖에 풀 수가 없고 또, 그죠? 제가 강의했던 그 책이 Mathematics for Economics, Business, 그 다음에 and Life Science 온갖 과목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경영 경제에 대한 문제 잘 뽑았다 얘기했죠. 우리가 다룬 거는 주로 경영 경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문제를 낼 때도 여러분 봐서 여러분 관심 있는 문제를 택해서 한번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시면 되고. 자, 제가 하나 힌트 드리면 분수를 절대로 소수로 바꾸지 마세요. 알겠죠? 그죠? 소수가 더 헷갈려요. 분수는 가능한 분수로 간다는 거. 그죠? 2 곱하기 2도 저렇게 복잡하잖아. 그죠? 3 곱하기 3이면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연습이 꼭 돼 있어야 돼요. 연습이. 저는 이 투입 산출 모형을 3 곱하기 3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약속해서 3 곱하기 3에서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기말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기말을 노리는 친구들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을 모든 걸 기말에 건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보면 중간시험 잘 보고도 기말 못 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기말은 인내심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산업, 3가지 산업이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말 되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0시 푸는데 답이 맞나요? 한번 답을 여러분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 학생이 풀었어. 13분의 35, 그 다음에 13분의 25, 13분의 30, 13분의 40 맞나요? 우리 안수는
안선용 학생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선 요 답은 이제 여기 제가 적을게요. 정리해서 다 지워버리고.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푼 것은 아직 우리 2번에 대한 답은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이 푼 것은 이것이 바로 뭐 I-A의 역행렬만 풀어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죠? 첫 번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표 읽어서 그냥 A 잘 적으면 끝나요. 맞죠? 그죠? 인풋, 아웃이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구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학생 나와서 백승호 학생 답만 적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죠? X를 우리 원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X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I-A 인버스의 파이널 디맨드. 근데 파이널 디맨드인데 우리 문제에 원래 주어진 테이블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디맨드를 이렇게 좀 더 바꾸려고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임 학생이 다 구해놨네. 맞죠? 그죠? 요 곱하기 해서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죠. 나와서 우리 학생 마무리야.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7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임팩트가 크잖아요. 어떤 나라의 산업을, 그 복잡한 산업을 이걸 갖고 이용해서 결국은 분석했잖아요. 그죠? 단지 산업이 많다는 것 외에는 아이디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잘했네. 그죠?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 잘 보세요. 디맨드 대신에 뭐가 되죠? 뉴 디맨드. 그죠? 새로운 디맨드를 해서 곱한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교수가 항상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하고 반드시 식을 적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해라.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 도면 틀려버려요. 그죠? 딱 적어가지고. 그죠? 저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 계산 때문에 답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더 신중하게. 자, 우리 이제 기말 때는 뭐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다 계산해야 돼. 알겠죠? 그죠? 제가 그 채점을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뭐 이런. 그냥 좀 봐주려고 하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숫자만 바로 채점할 수 있잖아요. 계산기 그날 뭐 어떻게 더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꼭 가져와야 돼요. 계산기. 여러분 또 계산기도 또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제목 하려면 계산기 결국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계산하면서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옆에 보세요. 그죠? 계산기에서 바로 두드려서 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이 계산기 있으면 지금 갖고 나와서 해도 돼요. 계산기 있으면은.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좋아요. 자, 가장 문제에 나올 후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 그죠? 그거 두 개가 제일 크고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합니다. 투입 산출 모형. 그죠?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했는데 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은 우리 경영학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주어진 자원 하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선형계획법은 바로 우리 경영 의미에 제일 맞는 주제라 생각하면 돼요. 경영학의 의미가 뭡니까? 주어진 자원 하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화해야 되는 경우잖아. 그죠? 그거는 반드시 선형계획법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잘했네. 한번 확인하면 되죠. 뭐. 자,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줘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네요. 답이. 여러분 봐서 어떻습니까? 답이 맞나요? 답이 틀렸나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첫 번째는 1415개 만들어내야 된대요. 두 번째는 1610개 만들어야 된대요. 맞나요? 아니래요. 홍보라 학생이 답 한번 적어보죠. 아니면 그냥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 한번 해보죠. 계산 틀리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홍보라 학생이 한번 적어보죠.
만약 틀렸다 우리 백성학습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네. 자, 우리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계산이 엄청 많은데. 자. 우리 전우희 학생하고 이제 질문한 친구들 요 문제를 보면 좀 이해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지도해 가는지 내가 가만히 알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1415개 생산해내야만 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첫 번째 산업에서는 이다에 맞다면은 첫 번째 산업은 1415개 만들어내고 두 번째 산업은 1610개 만들어내라 이 뜻이에요. 부호도 틀렸는데 큰일 났네. 저기 I-A의 역행렬이 틀려버렸네요. 역행을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백승호 학생 책임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죠? 역행을 틀린 거는 우리 김민실 학생이 이제 저 원산지 책임이 그걸로 더 올라가야 되네. 미안하지만은. 역행렬이, 예. 정승환 학생 역행렬 저 위에 저게 마이너스 있는 게 맞는가? 저 역행렬 좀 저게 부호가 마이너스 13분의 25가. 원래 게 맞아요? 좀, 그럼 우리 양태규 학생이 또 한번, 이 정답도 맞나요? 정답은 틀렸고. 네. 그럼 저. 여기까지 이것만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생이 요거는 지금 역행렬인데,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맞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좋아요. 우리 저 양태규 학생 마무리 합시다. 그래. 그럼 요건 지우고 답은 틀렸다 대신에. 자, 우리 나와서 양태규 학생 빨간색으로 답만 고칩시다. 그러면 그죠? 네. 여기 잘못된 부분. 이왕 여기 더 좀 더 낫네. 그죠? 왜냐면 여러분 동료하기 때문에 실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 보세요. 아유 잘했어요. 또 30 정도 차이 났네. 그죠? 보세요. 이거 부분 좀 줘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을 줄 없습니다. 그죠? 이는 풀고 안 풀고 행렬은 제가 예전부터 배울 때 부분 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합니다. 그냥 오직 신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벌써 이미 여러분 내신에 더 단련돼 있잖아요. 수학 한 문제를 1등급 차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원리 적용돼가지고 아깝잖아요. 이거 다 해놓고 여기서 좀 틀려버리면 그죠? 너무 아깝죠, 그죠? 네. 자,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제가 여기서 이미 부분 점수 줍니다. 왜냐면 모델을 잘 세웠잖아요, 그죠? 모델 맞으면 부분 점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숫자로 주는 계산 문제 그거는 부분 점수 없고 이거는 문제 읽으면서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델에 대한 부분 점수 있죠. 그리고 계산 틀리면은 여기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요거 맞았고 요거 틀렸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받겠네요. 됐죠? 자, 우리 이제 그 별로 맺읍시다. 여기는 1415개. 첫 번째 산업에서는. 두 번째는 1240개 만들었습니다. 아웃풋 맞죠?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 문제. 이제 두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풋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잘 봐. 이 문제 다시 잘 봐야 돼요. 우리 학생 나와서 또 해요. 자, 이제는 우리 학생 또 나와서 파란색으로. 그렇죠. 파란색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720. 오케이. 자, 그럼 됐고요. 자, 여러분 그 세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세 번째 문제도 자, 우리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프라이머리 인풋이 테이블 2를 한번 다시 보세요. 240개하고 300개였죠. 맞죠? 그거는 아웃풋 몇 개 만들 때 필요한 인풋이에요. 하면은 210개, 330개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파이널 디맨드 210개, 330개 만들 때 필요한 인풋, 다시 말하면 레이버라든지 또는 땅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240개, 300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더 만들고 어떤 거 더 적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변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A만 적으면 된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B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C에 대한 답을 얘기할게요. 자, C를 잘 봅시다. C가 1415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표를 보는 거예요. 표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칼럼 다시 봅시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양태규 교수 좀 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건데 첫 번째는
1200개 중에서 프라이머리 인풋이 240개 적었죠. 240개 썼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일단 1200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율로 활용했나 하게 되면은 240개만 우리가 활용한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1640 이 친구는 이것은 두 번째 산업이잖아요. 거기는 총 1500개 중에서 어떻게 얼마나 썼죠? 프라임 인풋을 몇 개 썼습니까? 300개.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누가 한번 계산해 볼래요? 우리 오늘 제일 쉬운 우리 한창희 학생 역대 나온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예요. 거의 구문 문제가 나왔는데 나와서 구문보다 좀 어렵겠다. 나와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1415 곱하기 240 나누기 이제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늘 딱 요거는 우리 미분 뭐 한 미분은 5분 정도만 좀 설명하고 마칠 텐데 이제 행렬은 요거로 끝입니다. 다 마치겠어요. 여러분 요 문제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그죠? 자, 우리가 뭘 했죠?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연결을 시켰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새로운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되는지 맞죠? 그리고 그 많은 놈을 생산하려면 또 인풋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위에는 이야기해. 문제당 몇 점 부여할지 마지막에 정리하신다. 그래 맞네.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고마워요. 자, 우리 문제당 몇 점 해야 되니까 수업은 이걸로 끝내야 되겠네. 그죠? 좋아요. 자, 우리 학생 참고로 여기다가 원래 인풋 하나 적어 놓을래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게. 자, 원래 표에 인풋 한번 적어 놔봐요. 우리 비교가 필요하겠죠? 그죠? 참고로 적어 놔. 같이 한번 하고 우리 완전히 마치게. 그죠? 우리 학생이 팔자를 아주 멋있게 써내 보니까 아래로 팔자 일관성이 없어요. 위에는 팔 딱 쓰고 밑에는 동그라미 두 개라고. 1200이 아니죠. 여기 표를 다시 한번 봐요. 여기 200. 그렇죠. 그거 큰일 나죠. 완전 제대로 치우고. 이제 문제를 깊이 있게 묻는 사람 묻는다고 그죠? 인풋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자, 좋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필요한 경우죠. 이제 이해 다 됐죠? 그러니까 X1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양. X는 뭡니까? 두 번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양.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인풋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경우죠. 보세요. 인풋이 원래에 비해서 더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잠깐만 5분만 기다리세요.